60대 이후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마음 어딘가에 이 감각이 있으실 겁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가고 있다. 30대에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40대에는 조금 더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50대가 됐고 그러다 보면 60이 눈앞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이 질문이 옵니다. 나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이 질문이 무서운 건 정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답을 알 것 같은데 그게 내 지금 모습과 다를 것 같아서입니다.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아직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미뤄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나중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건강 챙겨야지, 운동해야지, 연락해야지, 시작해야지. 이 말들이 입안에서 맴돌다가 또 하루가 지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지?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후회에 관한 겁니다. 후회가 어떻게 쌓이는지, 왜 우리가 알면서도 반복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그 후회를 끊을 수 있는지, 60대 이후 노후에 후회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지금 당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생각만 하던 하루를 끝내고 싶다면 얻은 인생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주세요. 후회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후회에 대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후회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60이 되던 날 아침 갑자기 후회가 밀려온다고 생각합니다. 은퇴를 하는 날, 아이들이 떠난 날, 거울 속 얼굴이 확연히 달라진 날, 그날 갑자기 후회가 쏟아진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후회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후회는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오랫동안 쌓입니다. 운동 내일부터 해야지 하고 넘긴 그 하루, 연락해야 하는데 좀 이따가 해야지 하고 미룬 그 순간,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 나중에 해야지 하고 접은 그 결심,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하고 다음으로 넘긴 그 기회. 이것들이 하루에 하나씩, 일주일에 몇 개씩, 1년에 수백 개씩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그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보입니다. 왜 그때 안 했을까? 이 한 문장으로 터집니다. 그러니까 60이 돼서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전부터, 어쩌면 지금 이 순간부터 후회가 쌓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오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루기의 진짜 정체. 나중에 하면 되지. 이 말이 얼마나 자주 하루를 닫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운동화를 신으려다가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하자. 병원 예약을 넣으려다가 이번 주는 바쁘니까 다음 주에 하자. 오래 연락 못한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려다가 주말에 편하게 하자.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걸 등록하려다가 좀 더 생각해보고 하자. 이 결정들 하나하나가 크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패턴이 됩니다. 오늘 미룬 사람은 내일도 미룹니다. 이번 주 미룬 사람은 다음 주도 미룹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라는 말은 실제로는 나는 이걸 안 하겠다와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미루는 걸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벽주의입니다. 제대로 할 준비가 됐을 때 시작하겠다는 마음. 여건이 더 좋아지면, 시간이 더 생기면, 몸이 더 좋아지면, 돈이 더 생기면 그때 하겠다는 마음. 그런데 그 조건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시작했다가 잘 안 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
해봤는데 기대만큼 안 되면 실망하게 되는 게 싫어서 아예 시작을 안 하는 방식으로 실망을 피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관성입니다. 지금 하던 것들이 있고 그 패턴을 바꾸는 게 에너지가 드는 일이라 현상 유지가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미루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미루기가 오래 쌓이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 가장 무거운 후회가 됩니다. 실패한 것에 대한 후회보다 시도조차 안 한 것에 대한 후회가 더 오래 남습니다. 두 번째, 해야지는 한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많이 와닿을 겁니다. 운동해야지, 건강검진 받아야지, 부모님 한번 찾아뵈야지, 오래된 친구한테 연락해야지, 그 책 읽어야지, 그거 배워야지, 저거 한번 해봐야지. 이 말들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나요? 그런데 이 말들 중에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진 게 몇 개나 되나요? 해야지는 생각입니다. 생각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생각을 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그 행동을 하기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길어지면 그 안에서 안 해야 하는 이유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해야지가 쌓이는 건 정신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합니다. 완료되지 않은 일이 완료된 일보다 기억에 더 오래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지가 많아질수록 그 미완료된 것들이 뇌에 계속 에너지를 씁니다. 그게 쌓이면 늘 뭔가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는 만성적인 피로감이 됩니다. 이 사이클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크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하나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 운동해야지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운동화 꺼내놓기. 연락해야지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그 사람 이름 검색해서 문자창 열기. 시작해야지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그것에 대해 검색 한번 해보기. 그 작은 하나가 생각을 끊고 행동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세 번째, 후회의 종류가 다릅니다. 모든 후회가 같지 않습니다. 후회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동 후회입니다. 뭔가를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오는 후회입니다. 그때 그걸 왜 했을까? 이 후회는 아픕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희석됩니다. 했으니까 결과가 나온 거고 결과에서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행동 후회입니다. 뭔가를 안 했을 때 오는 후회입니다. 그때 왜 안 했을까? 이 후회는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도 희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했다면 어떻게 됐을지를 영원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구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임종을 앞두고 가장 많이 남기는 후회는 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라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 기회를 한번 잡아볼 걸, 그 여행을 그때 갔어야 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찾아볼 걸. 이것들이 다 비행동 후회입니다.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후회. 이걸 미리 알면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것들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하면 후회 vs 안 하면 후회. 이 두 가지 중에서 안 하면 후회가 훨씬 더 오래 남는다는 걸 알면 그래도 해보자는 쪽으로 마음이 기웁니다. 네 번째, 지금 가장 많이 쌓이고 있는 후회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많이 미루고 있는 것들, 나중에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첫 번째, 건강입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별거 아니겠지 하는 이유로 무시하고 있는 게 있지는 않나요? 검진을 미루고 있거나 운동을 계속 내일로 넘기거나 체중이 불어나고 있는 걸 알면서 식습관을 바꾸지 않거나 무릎이 아픈데 참고 있거나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압니다. 그때는 어떤 돈도 어떤 시간도 그 이전으로 돌려놓지 못합니다. 지금 건강에 관해 해야지로 밀어놓은 게 있다면 그게 첫 번째로 행동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 관계입니다. 살면서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줄어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 정말 가깝게 지냈는데 서로 바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사람들.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싶다는 생각은 가끔 하는데 나중에 시간 나면으로 밀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혹은 내가 지금 한번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떠오른다면 오늘이 그때입니다. 세 번째, 하고 싶었던 것들입니다. 젊을 때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안 돼서 못한 것들, 언젠가 해봐야지 하고 마음 한구석에 넣어둔 것들, 배우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곳, 만들어보고 싶은 것, 써보고 싶은 것. 이것들은 나중에 돈이 생기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몸이 좋아지면 하려는데 그 나중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몸이 허락하는 시간, 의욕이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지금 그 목록에 있는 것들 아주 조금이라도 오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신 승리가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이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돼. 마음먹기 나름이야.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말들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들이 실제 행동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 먹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나는 건강하게 살 거야 라고 마음 먹는 것과 오늘 실제로 30분 걸은 것은 다릅니다. 나는 후회 없이 살 거야 라고 결심하는 것과 지금 당장 미뤄온 것 하나를 실제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정신 승리가 나쁜 건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필요한 순간이 있고 그 마음이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신 승리만으로 하루를 끝내면 다음 날도 같은 자리입니다. 그 다음 날도 같은 자리입니다. 그렇게 1년, 5년, 10년이 지나면 마음만 먹었다가 아무것도 안 한 것들의 목록이 쌓입니다. 그게 나중에 후회가 됩니다. 행동이 작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실제로 뭔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가 나중에 돌아봤을 때 엄청나게 다릅니다. 오늘 5분이라도 실제로 한 사람과 오늘 2시간 동안 해야겠다고 생각만 한 사람. 1년이 지나면 이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섯 번째, 작은 행동이 왜 큰 변화를 만드는가? 이 정도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 생각이 많은 것을 막습니다. 10분 걷는다고 건강이 달라지겠어? 문자 한 통 보낸다고 관계가 달라지겠어? 이 나이에 뭔가 새로 시작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 생각이 드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이 이어집니다. 10분 걷기로 시작한 사람이 한 달 뒤에는 30분을 걷고 있습니다. 한 통의 문자에서 시작된 연락이 다음 달의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처음 한 페이지 읽기로 시작한 것이 2달 뒤에는 책 한 권을 끝낸 것이 됩니다. 시작이 없으면 이어짐도 없습니다. 작더라도 시작이 있으면 그게 이어집니다. 두 번째, 자기 인식이 바뀝니다. 뭔가를 했다는 경험이 쌓이면 나는 하는 사람이다라는 자기 인식이 생깁니다. 이 인식이 다음 행동을 더 쉽게 만듭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가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반면 미루는 것이 반복되면 나는 어차피 못하는 사람이야라는 자기 인식이 생깁니다. 이 인식이 다음 미루기를 더 쉽게 만들고
더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작은 행동 하나가 중요합니다. 그게 나는 하는 사람이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 모멘텀이 생깁니다. 물리학에서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움직이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사람도 비슷합니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움직이기가 더 쉬워집니다. 문제는 처음 멈춰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그 첫 번째 작은 행동이 모멘텀을 만듭니다. 7번째, 노후를 후회 없이 살기 위해 지금 해야 할 것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어떤 것들을 해둬야 할까요? 첫 번째, 몸에 대한 투자입니다. 건강은 나중에 돈이 생겨도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몸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10년 뒤에 자신을 생각하면서 지금 몸에 좋은 것들을 조금씩 쌓아가는 것. 미뤄놓은 건강검진이 있다면 이번 달 안에 예약하세요. 걷기를 시작하기로 했다면 오늘 저녁 10분만 걸으세요. 술을 줄이겠다고 했다면 이번 주 하루만 안 마셔보세요. 작게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관계에 대한 투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있는 관계가 점점 더 소중해집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어색해졌다는 이유로 관계를 소홀히 하다 보면 어느 날 주변이 비어 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랫동안 연락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연락하세요. 가족 중에 오래 대화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마디라도 건네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오늘 전화 한 통 하세요. 나중에 할 수 없게 됐을 때 하지 않은 게 후회가 됩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두는 것이 나중에 후회를 막습니다. 세 번째, 하고 싶은 것에 대한 투자입니다.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안 돼서 못했던 것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배우고 싶은 악기가 있다면 유튜브에서 기초 영상 하나 찾아보기.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검색해보기. 쓰고 싶은 게 있다면 메모장에 첫 문장 하나 써보기. 만들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재료 목록 하나 적어보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시작입니다. 8번째, 일주일 안에 할 수 있는 것 하나의 힘. 여기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들으신 뒤에 딱 하나만 해보세요. 지금 미루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일주일 안에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크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 안에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1년 안에 등산을 시작하겠다가 아니라 이번 주 일요일 오전에 동네 공원 한 바퀴 돌겠다. 언젠가 그 친구한테 연락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저녁 퇴근하고 문자 한 통 보내겠다. 올해 안에 건강검진 받겠다가 아니라 내일 점심시간에 검진 예약 전화 하나 넣겠다.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날짜가 있어야 하고 실제로 가능해야 하고 딱 하나여야 합니다. 왜 하나냐고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려다가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게 가장 흔한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해나가는 게 결국 더 많이 합니다. 그 하나를 해냈을 때 그 다음 하나를 정하세요. 그렇게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어느 날 돌아봤을 때 꽤 많이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9번째, 이 나이에 늦지 않았냐고요? 이 질문 마음속에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나이에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게 의미 있을까? 이제 와서 해봤자 늦은 거 아닌가? 어차피 다 끝나가는 거 아닌가? 이 생각들이 행동을 막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85세에 회고록을 펴낸 사람이 있습니다. 70대에 그림을 처음 시작해서 전시회를 연 사람이 있습니다. 60대에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50대에 공부를 시작해서 자격증을 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닙니다. 늦지 않았다는 걸 알고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작의 목적이 꼭 성과일 필요가 없습니다. 해봤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고 싶었던 걸 해봤다는 경험이 나중에 후회를 줄여줍니다. 그래도 해봤다는 게 그때 왜 안 했을까 보다 훨씬 나은 기억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이른 때입니다. 10번째, 후회를 끊는 사람과 후회를 쌓는 사람의 차이.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후회를 쌓는 사람과 후회를 끊는 사람. 후회를 쌓는 사람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해야 할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하자. 이번 주는 일이 많으니까 다음 주에 하자.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납니다. 그래도 그 일들은 안 됐습니다. 후회를 끊는 사람의 하루는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할 하나를 정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나. 그걸 그날 안에 합니다. 아주 작아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두 사람의 오늘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한 명은 했고 한 명은 안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 다릅니다. 5년이 지나면 많이 다릅니다. 10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뒤 어느 날 돌아봤을 때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때 했지.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왜 안 했을까?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 선택이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후회 없는 삶이란 실수 없는 삶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하나 풀고 싶습니다. 후회 없는 삶이란 실수 없는 삶이 아닙니다. 모든 선택이 좋은 결과를 낸 삶이 아닙니다. 시도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시작했는데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결심했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도 됩니다. 후회 없는 삶이란 이겁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을 했다는 것,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 주어진 시간 동안 나답게 살았다는 것,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했다는 것, 그게 그때 왜 안 했을까를 막아줍니다. 실수를 두려워해서 안 하는 것보다 해봤는데 잘 안 된 것이 나중에 덜 후회됩니다. 왜냐하면 해봤으니까 알게 됐고 그 경험이 다음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가정으로 남습니다. 했다면 어땠을까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 대답 없는 질문이 가장 오래 남는 후회입니다.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것, 이제 이야기를 실천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들으신 뒤에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지금 바로 핸드폰이나 메모장을 꺼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적으세요. 일주일 안에 내가 할 것, 빈칸에 하나를 넣으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생각나는 것 중에서 일주일 안에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그걸 적었다면 그걸 할 날짜도 적으세요. 몇 월 며칠이라고. 날짜가 없으면 또 미뤄집니다. 그리고 그날 그것을 하세요. 작아도 됩니다. 그 하나가 당신을 후회를 쌓는 사람에서 후회를 끊는 사람으로 바꾸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이른 때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아직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10년 뒤를 상상해 보세요. 그때 오늘을 돌아볼 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때부터 시작했지 이 말을 하고 싶다면 오늘 그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때 왜 안 했을까 이 말을 하고 싶지 않다면
오늘 그 미루기를 끊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이른 때입니다. 10년 뒤에 당신은 지금의 당신에게 이 말을 하고 싶을 겁니다. 지금이 가장 이른 때야. 오늘 이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후회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미루기들이 쌓여서 어느 날 한 번에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끊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해야지는 한 게 아닙니다. 작더라도 실제로 한 것이 후회를 막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일주일 안에 할 수 있는 것 하나. 그것만 정해서 실제로 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은 후회를 쌓는 사람이 아니라 후회를 끊는 사람이 됩니다. 얻은 인생은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생각만 하던 하루를 끝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주변에 계신다면 오늘 공유 한 번만 눌러주세요. 생각을 끝내고 행동을 시작하는 날.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 시작이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도 잘 버텨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잘 시작해보세요.